어머나? 하하, 여러분, 저 이름 석자 보이시죠? 장영자. 이걸 뭐 추억의 이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장영자 아마 입에 익으신 분들 야 장영자 오랜만에 본다 하실 텐데 김묘성 기자님 정말 뭐 좋은 의미보단 정말 나쁜 의미로 대단한 사람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도 있고 또 얼굴도 좀 눈에 익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일단 나이가 벌써 81살입니다. 네. 44년생인데 숙명여대 그 재학 시절에 메이퀸으로 뽑히면서 또 화려했던 그런 대학 시절도 보냈었고 그 시절에 첫 결혼을 했는데 실패해서 2차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82년에 중앙정보부 차장 출신의 이철희 국회의원과 결혼을 하죠. 와. 정관계 인사들을 모두 초대해서 정말로 초호합한 결혼식을 올려서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야, 아니 이정근 평가님 네네. 살아온 이력이 일단 화려해요. 뭐 아까 그 저질렀던 엄청난 사건은 일단 차치하고더라도 살아온 일단 이력이 대단한데 와 대박 사건. 숙대 시절에 네. 메이퀸 그러니까 좀 뭔가 얼굴은 예뻤다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렇죠. 당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메이퀸에 뽑혔다 그러면 언론에 보도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럼요. 그 축제의 하나의 어떤 상징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 남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뭐 대단했죠. 그러니까 뭐 미스코리아 뭐 이런 그 대회도 유명하지만 그래도 이대 숙대의 정말 지적인 그런 영재가 아름다운 미모를 뽐낸다 이런 그 상황이었고요. 네. 사실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 장영자 씨의 사건은 김여성 기자가 혹시 장영자 사건을 아실지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짜장면 값이 600원인데 네. 당시 1982년에 이 스케일이 얼마나 컸냐면 이 금융 사기 사건이 7천억 원대예요. 와 믿기지가 않는데요. 상상이 가십니까? 7천억 원대라면 지금은 수십조가 되는 거예요. 짜장면 한 그릇 600원 시절에 그 정도 사기 사건요? 그렇습니다. 와.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장영자 씨가 원래 사채 시장의 큰 손이에요. 돈이 있었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남편이 중앙정보부 차장이고 형부가 이순자 여사의 숙부입니다. 대박 사건. 이규광 씨. 그러니까 인맥이 얼마나 정관재계에 또 군인들 또 군 장성들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영자 씨의 사기 사건의 가장 큰 유형이 이겁니다. 현금이 절박한 기업들한테 현금을 대줍니다. 왜? 부도, 위기 뭐 이런 기업들한테 그리고서 어음을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원금의 몇 배나 되는 어음을 사채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그것이 7천억 원까지 불어난 겁니다. 이 사기 사건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사기 행각 들은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라면서요, 최재봉 교수님. 그리고 나서 징역 15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와, 신고를 그래요? 받고 선고를 받고 네. 5년을 남겨둔 1992년 3월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어허. 그럼 이제 제대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석방이니까. 똑바로 살아요, 똑바로.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94년 1월에 출소 1년 10개월 만에 장영자가 140억 원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돼서 징역 4년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1998년 8.15 특사로 출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2000년에 다시 국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2015년 1월에 또 석방이 됩니다. 참나, 진짜. 그런데 2018년이 돼가지고 네.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서 약 6억 원을 또 편취를 합니다. 네. 이 죄로 징역 4년을 살고 2022년도에 출소를 했습니다. 2022
92년에 출소한 거면 지금 장유민 변호사 우리가 2025년이면 3년 전에 출소한 거예요? 3년 전에 출소한 거죠. 그러니까 희대의 정말 사기꾼이다 이렇게 불렸던 장영자 씨가 왜 또 화제가 됐냐면 또 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구속이 됐는데 이번에 받은 혐의는요. 2017년 7월 10일 서초구,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때 지급해야 되는 금액 154억 2천만 원을 위조 수표로 선지급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이렇게 이 법정에서 구속이 된 건데요. 일단 어제 대법원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서 장영자 씨에게 실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5번째 실형 확정이 됐고요.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 셈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이종근 평론가님. 남의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못된 습성을 못 버리나 지금 이번 5번째 구속이라는데 지금 보세요. 81살이라는데 지금 이번에 구속되면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산 것만도 벌써 34년이에요. 인생에 조금 보태서 인생의 절반 정도를 교도소에서 살았다면 근데도 남의 여전히 등쳐먹고 있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역을 하는 것은 반성하고 성찰하라라는 의미잖아요. 교도 행정이라는 건. 그런데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또다시 또 다른 유형의 어마어마한 액수의 사기 사건을 계속 벌이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154억의 위조 수표를 갖고 농산물 대금을 주겠다 어쩌다 하면서 3천만 원을 챙긴 거예요. 네. 이런 스케일의 81살의 그 노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 그 정도 연배분이 지금도 여전히 100억이 넘는 위조 수표를 갖고 이렇게 사기를 친다.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없다라는 네. 말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또 구속이 돼서 34년이라요. 뭐 이번에 몇 년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남의 등쳐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안진용 기자님. 장영자라는 사람이 세간에 유명해진 게 또 화제됐던 게 그 사위라는 사람도 뭐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뭐 그렇게 알려졌잖아요. 네, 지금은 고인이 된 김주승 씨입니다. 김주승 씨는 1980년대를 대표하는 미남 스타였는데 대학 재학 시절인 1983년에 MBC 공채 탤런트로 활동을 시작을 하죠. 이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단한 미남 배우로 각광받았는데 드라마 장밋빛 인생, 달빛 가족, 맨발의 청춘 87 등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렸고 신인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 장영자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장영자 씨가 맨 처음 이 복역을 한 게 38이었거든요. 그다음에 43년 동안 무려 34년간 계속 복역을 했으니까 네. 장모가 계속 옥살이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영자 사위라는 꼬리표가 김주승 씨를 계속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 부도 사건에 연루되면서 미국으로 떠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결혼 17년 만에 이혼을 했는데 그 해 김주승 씨는 최장암 판정을 받게 됐고 같은 해 8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참 한 집안이 이런 어떤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로 점철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어쨌든 또 우리가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 장영자 씨를 통해서 또 전 국민이 알게 됐어요. 씁쓸합니다.